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남입니다. 2년 전 이혼 후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고 이혼한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 2년에 결혼 생활 5년. 짧지 않은 시간 아내와 함께 했고 제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배신감이 크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남들의 결혼이나 이혼 사연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혼하고 나서는 가끔 들러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보내기로 마음먹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결코 평범한 이유로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부부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제 기가 막힌 이혼 가장을 털어놓고 저도 과거는 잊고 정말 새 출발을 해보려 합니다. 평탄하게만 사는 부부는 아마 없겠죠? 저도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양가에서 반기지 않은 결혼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서성한 라인 경상대 나왔고 잠깐의 직장 생활에서 목돈 모아 제 꿈인 수학학원을 차렸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사업 초창기라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수입도 좋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가 되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도 있고요. 물론 사귀는 사람은 없으니 저 혼자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라시거나 이혼을 말리시기는커녕 내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반응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종교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옛날 분이라 그런지 미신을 좀 믿으시는 분인데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를 말리셨어요. 이유가 궁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주팔자나 운명 같은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궁합 안 좋다고 반대하신 거 코웃음 치고 결혼했습니다. 미신이라고 무시했는데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말이 들어맞는 게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기는 하네요. 어머니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네가 좋다는 사람 엄마도 반대하기는 싫다만 그래도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할 거는 아니다 싶어. 둘이 궁합이 너무 안 좋대. 살면서 조심할 것들은 피해가면 되는데 둘이 결혼하면 한 명을 완전히 극한다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너 이 결혼 꼭 할 생각이니?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엄마, 나 이제 금방 30 중반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결혼할 사람 없다니까요. 엄마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미신 안 믿어요. 나도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야. 둘이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라는 거지만 너는 이 인연이 아주 안 좋다더니.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말 들으니까 엄마가 찝찝해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건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직업이나 집안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이유는 다 제쳐도 집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많고 눈빛이 탁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들 뺏기는 것 같아 며느리에게 질투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어른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만 제 결혼을 안 좋아하신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처가에서도 제가 가진 것 없고 집안 잘난 거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은 집도 있으시고 평범하세요. 다만 자식을 전적으로 지원해줄 재력이 없으셨을 뿐이죠. 솔직히 말해 처가에서 사위 욕심 많이 부리셨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우리 둘 다 양가 부모님께 환영받지는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면서 부모 도움 받은 거 없었고
우리 둘의 힘으로 하다 보니 정말 가진 거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룸 다세대에서 시작해 결혼 2년 만에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겼고요. 물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부부 둘 다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오픈한 학원도 원생이 100명 도파할 정도로 잘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순조롭게 이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는데요. 우리 부부는 아이 갖는 걸 일부러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그렇다고 30 초반이 아주 여유로운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사라지기 마련이니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기르자고 미리 합의했었고요. 그런데 결혼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저절로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1년이 넘어가면서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꼭 아이는 언제 갖냐고 식구들이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는 말로 넘어갔지만 2년, 3년이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내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특히 우리 본가에 가면 우리 부모님은 정작 가만히 계시는데 친척들이 옆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한 해 차이로 결혼한 작은 집에서는 벌써 아이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와 아내에게 이러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노력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면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어지간하면 부부 사이 일 참견 안 하려고 했지만 3년 동안 안 생기는 게 아무래도 둘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싶어. 어머니는 나름 조심스레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말 듣고 아내는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도 기분 나빠하는 아내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어머니,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남의 말 듣고 애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왜 그리 참견을 한대요? 안 그래도 우리 주위에서 하도 왜 안 갔냐고 물어봐서 이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단호한 제 말에 서운해하시면서도 며느리가 싫어한다 하니 더 이상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난임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 1년째야 그렇다 쳐도 3년이 넘어가니까 혹시 나나 와이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당연히 걱정을 했죠. 제가 아내에게 검사를 권유해보기도 했는데 아내는 불임 검사를 해보자는 제 말에 유독 거부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 비일 미루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저보다 조급해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이가 이렇게 안 들어선다는 걸 모르고 둘 다 노력을 같이 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저는 담배도 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깨닫고 나서 아내는 임신하는 문제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와이프에게 같이 병원에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내년이면 우리도 30 중반을 넘는 건데 이러다 금방 40 되겠어. 문제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아이도 빨리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여전히 싫다였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꼭 가야겠다면 당신이나 가. 내 나이가 아직 한창인데 조금 더 시도해보지 뭐. 불임센터 가면 돈 엄청 든다잖아. 우리 돈 모으기도 바쁜데 그런데 돈 쓰기 싫다니까? 돈은 언제라도 벌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시간이 걸린 문제잖아.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왜 돈을 걱정해? 나 학원도 잘 되고 있고 집은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거 몰라? 그런 걱정 말고 우리 2세 만드는 거에 당분간 집중하면 안 되겠어? 여자는 애 낳고 나면 직장 다니는 거 힘들어지는 거 몰라? 지금 애 가지면 직장에서 엄청 애매한 상황이야. 아예 결혼하자마자 빨리 가졌으면 모를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하려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 치료받고 싶지 않아. 아내는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난임 치료받으며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둘이 달랐던 거죠. 하지만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같이 병원에 가자는 재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초혼이 늦는 경우가 많아 거의 30대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우리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내와 저 사이는 아이 문제를 빼더라도 자잘한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얘기하자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아내는 경제관념이 저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학원 개원하면서 제가 대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상에서 격리로 일했는데요. 사실 박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여자가 돈 관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원래 여자가 돈 관리하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용돈 줄 테니까 수입은 전부 나한테 보내줘?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하기도 했고 큰 덩어리의 지출이 꽤나 많아 아내에게 전적으로 돈 관리를 맡기는 게 곤란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나는 다달이 대출금도 나가야 하고 교재비 결제, 공과금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내가 관리할게. 그렇게 하는 게 당신도 편할 거야. 안 그럼 당신 매달 돈 지출 신경 쓰느라 골치 아플걸? 아내는 아쉬워하면서도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기에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도맡아 관리를 했어요. 물론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고 따로 카드도 줬습니다. 그게 숨이 막힐 수는 있었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함부로 사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학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는 거에 아내도 적극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관념 없는 아내가 사고를 한 번 크게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귀 얇은 아내가 주변 직장 동료들 말만 믿고 카드 대출 받아 무리하게 엉뚱한 데 투자를 했다가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돌려막고 돌려막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그때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돈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게 굉장히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사고를 친 걸 미안해하면서도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비난하더군요. 다름진 남편들은 이깟 몇 천이 아니라 억소리 나는 돈 가지고 재테크한다더라. 와이프한테 생활비 하라고 당신처럼 200씩 주는 줄 알아? 한 달에 500씩 턱턱 갖다 주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꼴랑 면천 손해 좀 봤다고 그걸 해결 못 해주는 게 남편이니? 당신 그 정도 돈도 해결 못할 정도로 능력 없는 사람이야? 대체 한 달에 500씩 생활비 주는 남편이 누군데 그래? 제발 내 앞에 데려와봐. 당신 카드 쓰는 거 따로 내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는 한 달에 나 위해서 쓰는 거 하나도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말만 듣고 겁도 없이 비싼 대출을 해서 이런 사달을 내? 겨우 목돈 좀 모아놨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어쨌든 지금 일은 벌어졌잖아. 해결해 줄 거야 말 거야. 나 신용불량자 되려고 두고 볼 거야? 그 일로 연애와 결혼 생활 통틀어 가장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가 사고친 돈은 제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제가 돈 관리를 하는 걸 문제 삼지 않았고 본인이 하겠다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아내는 힘들다 하면서도 직장을 쉬지 않고 계속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차마 말도 못하는 사실입니다만 아내는 남자 문제로 저를 결혼 전에 몇 번 속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놓고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고요. 다만 연락하고 지내는 남사친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는 걸 좋아해서 약속이나 술자리가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아내는 워낙에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이 갖겠다고 한 번에 술, 담배 끊어버린 저랑은 성향부터가 달라요. 보통은 남자들이 술 좋아하고 여자 문제 일으켜서 문제가 많다는데 우리 부부는 정반대였죠. 저는 은연중에 그런 아내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빨리 갖자는 제 말에 동의하면서도 큰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한 거라 힘든 모습 보이기 싫어 내색은 안 했어도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우리 어머니와 겪는 갈등도 무시 못했고 저 역시 처음에는 처가에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르면서 양가에서는 우리 부부가 딱히 문제없이 잘 사는 줄 알고 아이 소식이 없냐며 물어보셨는데요. 3년 넘게 안 생기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그 얘기 꺼내고 나서 집사람과 어머니 사이는 더 나빠지고 말았고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못 박은 뒤에는 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고 하던 아내도 걱정하는 눈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직장을 관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아. 나 당분간은 직장 관두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 갖는 거에 집중할까 봐. 당신도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저야 당연히 기뻤죠. 트러블이 많다고는 하나 결혼 전 이룬 거 하나 없이 사업 시작하는 저를 믿고 결혼해 준 것만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니까 당장 직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 학원도 안정적이었고 굳이 아내가 일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당신 직장 다니는 거 즐거워했는데 정말 괜찮겠어? 회사는 그만둬도 좋으니까 대신 당신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봐. 미술학원 다닌다던가 아님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저는 아내에게 직장은 그만두더라도 본인을 위해 뭔가를 배우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당부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부부에게 찾아올 이세를 위해 다시 심기일전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 하는 김에 슬쩍 병원 얘기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까지도 난임으로 병원에 가는 건 꺼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직장 관두고 집에서 쉬면 금방 아이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아내가 집에서 쉬는 동안 더 안정적으로 학원 일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쉬는 거 보면서 솔직히 그전보다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살림이나 요리 같은 건 원래부터 제가 아내보다 더 많이 했으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TV를 보거나 놀러 나가서 지인들을 만나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그놈의 핸드폰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도 하루 종일 카톡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어요.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제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하는 지경이 되었고,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해도 하루 종일 저보다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내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창이 뜨는 것을 보니 예전 회사 남자 동료들에게서 너무 자주 카톡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도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라 들었기에 이상한 의심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싸우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남사친도 이해 못하는 존팽이 취급을 했기에 기분 나빠도 참았습니다. 부부관계를 그런 걸로 망치고 싶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함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아이 문제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아내가 1년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우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영부영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쯤 되니 혹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피임 없이도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다는 건 분명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아내는 걱정 없어 보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저라도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 동창 중에 마침 이곳 유명한 불임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출근 전에 진료를 보려고 미리 남성 난임 검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설마 내게 큰 문제라도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한 불임 검사였건만 저는 친구놈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친구놈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더군요. 야, 뭘 그리 망설여? 설마 나 불임 뭐 그런 거냐? 솔직히 말 좀 해줘. 나 너희 있는 병원에 일부러 와서 검사한 건데 자세히 알려주라. 그랬더니 친구놈은 한숨까지 내쉬고는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병원에 아예 안 가봤던 거야? 너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봤지? 이게 임신이 가능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거든? 다행히 너는 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고안에서 정자는 만들어지긴 해. 그러니까 고안에서 정자를 빼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네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봐야 가능한 거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임신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임신하려면 네 와이프랑 같이 와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는 게 맞아. 어떡할래? 네 와이프랑 다음번 진료 예약해줄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저는 친구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내에게 아이 갖자며 졸랐던 게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집사람한테 나도 털어놓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아예 자연 임신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거야? 그것도 100% 장담할 수 없어. 암튼 네 경우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 너무 충격받지는 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암튼 와이프랑 생각해보고 꼭 다시 와라. 알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늙어가고 임신 확률은 떨어진다는 것만 알아도. 저는 친구놈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을 멍하게 지냈어요. 아내에게는 차마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이 흘러가는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제 속도 모르고 아내는 매일 자기 일로 참 바쁘더군요. 원래도 제가 퇴근하는 12시 무렵까지 안 들어오는 일도 있었는데 아예 새벽에 귀가하는 일도 있어서 저를 더 심란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학원 일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아내는 남편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도 채지 못하고 늘 핸드폰을 손에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친구놈 말대로 시간을 더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회를 봐서 아내에게 털어놓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사라는 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아내는 그 와중에 기쁜 얼굴로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뭔데 그래? 사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잘 됐다. 일단 너부터 말해봐. 나는 기쁜 소식이야. 여보,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 말이야. 나한테 온 것 같아. 우리 이제 부모 된대. 당신 아빠 된다고. 아내가 난데없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 저는 재차 아내의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뭐? 당신 그게 사실이야? 병원 가서 검사해 본 거냐고? 요즘 병원 안 가도 테스트기 얼마나 정확한데 그래. 거의 100% 확실해. 내 생각엔 5주나 6주쯤 된 것 같아. 거봐. 내가 그랬지? 내가 마음 편히 집에서 쉬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어때 여보? 당신 이제 아이 아빠야.
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시댁에 가기 싫어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여보, 나 기특하지? 힘들게 임신했으니까 선물이나 거하게 받을 거 고민이나 해야겠다. 아내는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불임 사실을 들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제일 먼저 어떤 의심이 드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과연 아내가 임신했다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 건지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숨기는 연기를 잘 못합니다. 제가 기뻐하지 않자 아내는 기분이 상했는지 이러더군요. 그렇게 임신 타령을 하더니 대체 당신 이 반응은 뭐야? 나 애만 가지면 별도 달도 다 따다 준다는 사람이 왜 이래? 저는 차마 제 속에 있는 질문을 아내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 내가 지금 너무 얼떨떨해서 그래. 당신 마음고생 많았는데 정말 잘 됐다. 임신 선물 뭘로 할지 갖고 싶은 거 고민하고 말해줘.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그 상황을 일단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고민 끝에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전혀 의심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지 누군가와 나눈 문자를 지우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내용을 보니 최소한 2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게도 예전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그 남자였어요.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그 친구를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만나고 함께 나들이를 가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영화까지 봤더군요. 간혹 새벽에 귀가하거나 저보다 늦는 날에는 말 안 해도 뻔한 거죠. 아내는 아이를 가진 걸 그 남자에게 말한 듯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내는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일지 헷갈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은 뻔했죠. 아내는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모르니 헷갈려 했던 거고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아이는 100%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따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모두 알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와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안 이상 제 와이프를 더 이상 믿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남자 문제를 또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걸 제가 파헤쳐가며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아등바등 살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와이프가 퇴사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내에게 소중한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되길 바랬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진심이 무참히 짓밟힌 것 같아 무척 슬프더군요. 그놈과 대화 내용만으로도 외도 증거는 확실했지만 저는 결코 아내와 곱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 소송도 하고 아내와 붙어먹은 상간남도 혼내줄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둘이 만난다는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증거를 손에 얻을 때까지 아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는 게 참 힘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불임 검사를 했던 제 친구놈에게 부탁해 정확한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 선물 뭐 해줄 거야? 가방? 아님 옷? 뭘 하면 좋을까? 아참, 부모님한테는 3개월 지나고 안정기 접어들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 무너져가는 저와는 달리 매일 뭐가 그리 바쁜지 밖을 쏘다니더군요. 그날 이후 아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는 술 약속은 더 이상 잡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나의 아이라는 말을 하고 아빠가 되니 좋으냐는 질문을 하길래 잠시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0.1%의 확률로 임신이 된 거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놈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대답만 한 번 더 들었을 뿐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요. 흥신소에서는 제가 원하는 증거를 제공해 줬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상간남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까지요. 아내는 과감하게도 우리 부부가 쓰는 차까지 그놈과 같이 타고 다녔더군요. 블랙박스를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열받았던 건 아내가 상간남에게 혈액형을 물어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현 씨, 혈액형이 O형이라 그랬지? 진짜 다행이다. 우리 남편도 O형이거든. 누구 애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너무 잘 됐지 뭐야? 혹시 우리 남편 애가 아니어도 둘이 혈액형이 같으니까 속일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럼 그 애가 내 애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뭐 어쨌든 상관없어.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보고 살 수 있는 거지? 누구 애인지 헷갈려하는 아내와 그걸 듣고도 둘이 계속 만날 궁리를 하는 그놈. 그 둘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버러지 같은 연놈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고 아내를 당장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내가 힘들게 번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결심했고 저는 한 달 내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통보만 남은 시점이었어요. 신중한 성격인 저는 아내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통보할 건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럴 필요조차 없게 만들더군요. 아이를 가졌는데도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아내는 혼자 몸이 달아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 아빠. 대체 요즘 왜 그리 심각한 건데? 우리 이제 기다리던 부모 되는 거잖아? 글쎄, 나도 이유가 있어서 말이야. 당신은 되게 좋은가 봐? 그럼 당연히 좋지. 여보, 나 임신 선물 생각해봤거든? 근데 우리 이제 차 바꿀 때 됐잖아. 당신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소형차가 말이 돼? 기왕 사는 김에 나 벤츠 뽑아주라. 국산 중형차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이참에 외제차로 바꿔줘. 차 한 대 사주면 그걸로 임신 선물 퉁칠게. 이러면서 선물로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돈 잘 버는 남편이 외제차 끌고 다니게 해주는 거 알아? 나만 이러고 산다니까? 다른 건 다 됐고 난 벤츠 한 대면 딱 만족이야. 목숨 걸고 당신 애 낳아주는 건데 설마 안 된다고 할 거야? 저는 그때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뚝 끊겨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뭐 있나 싶어 저도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외제차보단 이혼이 먼저일 것 같은데 외제차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나는 너한테 사줄 이유 없어. 뭐?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이혼이라니 미쳤어? 아니, 나 멀쩡해. 우리 그만 이혼하자.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네가 더 잘할 거라 생각해. 저는 아내를 노려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 아내는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이혼?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야.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래? 끝까지 이럴래? 나 다 알아. 당신 남자 있는 거. 세상에 바보는 없어. 그렇게 증거를 흘리고 다니면서 내가 모를 것 같았어? 그러자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더군요. 어찌나 부인을 하는지 저는 그렇게 깜찍하게 거짓말 잘하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아내가 불륜을 저지를 증거들을 눈앞에 내 손으로 직접 늘어놓고 나서야 아내는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이유는 뭐야? 당신 우리 애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잖아.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눈 감아줘.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못해. 아내는 뻔뻔하게도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나오더군요. 너 착각하나 본데 이혼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어. 네가 유책 배우자라는 거 잊지 마. 나는 너한테 도장 찍으라 한 적 없거든? 소송할 거니까 상간남이랑 둘이서 위자료나 마련해봐. 아내는 소송이라는 단어를 듣더니 그때부터는 발작하듯 화를 냈습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딱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뭐? 당신 정말 미쳤어? 그럼 우리 아이는 어쩔 건데? 우리 애를 아빠도 없이 키우라는 거니? 좋아. 애는 내가 키울게. 대신 아빠로서 책임은 다해. 이혼하면 위자료 내놓고 매달 양육비 붙여줘. 그럼 순순히 이혼해 줄게. 심지어 애 아빠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하길래 양육비 좋아하네. 너 그 애가 내 애가 맞긴 하니? 당신 애가 아니면 누구 애야? 대체 나를 얼마나 더러운 여 취급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 아이라고? 당신 정말 지독한 여자구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다. 자, 이거 봐. 이거 보고도 내 애라고 우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저는 소리를 지르며 병원에서 받아온 무정자증 진단서와 정자검사 결과지를 아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데?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든 아내. 찬찬히 서류를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고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을 벌벌 떨더군요. 봤냐? 이제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냐고? 당신 뱃속에 그 애 절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냐고? 당신, 이거 불임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한 건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였어? 나야말로 당신 고소하고 싶다. 이거 사기 결혼이잖아?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당신한테 말하고 같이 병원 다니려고 했는데 당신이 임신했다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니. 나는 당신을 속이고 결혼한 거 없어. 억지 부리지 말고 너 짐 싸서 네 친정으로 가줘. 부모님한테는 각자 알아서 말하는 걸로 해. 이게 내 마지막 배려라는 것만 알아둬라.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진짜 어쩌라는 거야? 왜 애는 들어서 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한 거냐고? 이러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발버둥을 치고 울더군요. 애랑 같이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랑 붙어먹은 그놈한테 가서 사정해보지 그래? 같이 살자고 말이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한테 재산분할 기대하지 마. 네 돈은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줄 거야. 대신 위자료도 정확히 받을 거니까 각오해. 아내는 며칠 후 자기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춘정으로 갔는지 상간남 집으로 갔는지 관심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하시는 것 같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제일 중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어. 별거 아닌 어머니 말이었지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상황이든 저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남 여자친구에게도 아내와 불륜의 증거를 보냈었는데 아마 원래 사귀던 여자와는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알고도 사귀는 여자는 없겠죠. 그놈도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사귀던 사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으니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양가 집안 어른들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결국 이혼 소송은 제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했고 상간남 소송 역시 위자료 1,000만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뭐 할 것도 없었어요. 더하고 빼고 하니 거의 아내는 빈손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 피운 두 인간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본인들이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업장이 가기 전에 꼭 뉘우치고 똑바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어머니에게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이혼한 건 아내 외도라고 알고 계시지만 차마 저의 무정자증까지는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학원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자를 만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실을 털어놓아야겠죠. 미리부터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은 비밀로 할 생각입니다.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이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드라마틱한 이혼 얘기는 드물 거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과거를 훌훌 털고 살아보겠습니다. 모쪼록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며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